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 밤밤야화의 문을 엽니다. 요즘 참 살기 팍팍하시지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집 마련은커녕 빚만 늘어나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여러분은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둑한 자본금? 아니면 운칠기삼의 유행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청년이 조선 팔도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기적 같은 장사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엽전 한 입뿐이었던 그가 어떻게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밑바닥에서 피어난 짜릿하고도 통쾌한 장사의 신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최고의 상권이라 불리는 한양의 유기정거리. 수많은 상인과 보찜 장수들이 오가는 이 번화가. 뒷골목에는 상인들조차 코를 쥐고 피해가는 후미진 쓰레기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선 대가리와 썩은 채소가 뒹구는 악취나는 그곳에 초라한 멍석 한 장을 깔고 앉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상도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도는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비단 상단에 듬직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믿고 지냈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로채어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상도의 가족은 억울하게 빚더미에 나앉아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쓰레기 골목에 쭈그려 앉은 상도의 수중에는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쥐어준 낡은 엽전 딱 한 잎이 전부였습니다. 이 엽전 한 잎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상도가 절망에 빠져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번듯한 주막을 운영하는 뚱뚱한 국밥집 주인이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상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쯧쯧, 비단옷 입고 떵떵거리던 도련님이 어쩌다 이 똥통 골목에 주저앉았누? 거긴 재수가 옴붙은 자리라 귀신이 와도 장사 망해서 나갈 자리여. 그 엽전 한 잎으로 엿이나 사먹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주막 주인의 조롱에 상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번듯한 물건을 떼올 돈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좋은 목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악취나는 쓰레기 골목이라는 최악의 입지와 엽전 한 입뿐. 하지만 상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석에 앉아 하루 종일 유기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읽는 것에서 출발하니까요.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 주막으로 들어가는 양반들, 그리고 그 옆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지게꾼들. 상도의 시선이 그 지게꾼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유기전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 비싼 국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하고 추운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언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짐꾼들. 한양 상권의 바닥을 지탱하는 그 수많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상인들은 양반들의 지갑만 노리고 있지. 나는 저 춥고 배고픈 지게꾼들의 온몸을 녹여줄 장사를 하겠다. 상도는 벌떡 일어나 엽전 한 잎을 꽉 쥐고 푸죽간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이 엽전 한 잎으로 고기를 좀 살 수 있겠습니까? 푸죽간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 사람아, 엽전 한 잎으론 쥐방울만 한 고깃덩이 하나도 못 사. 당장 가시게. 하지만 상도는 물러서지 않고 푸죽간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파리가 꼬이고 있는 냄새나는 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이 먹지 않아 버려지는 돼지의 뼈와 내장, 일명 돼지 부속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냄새가 심해 개나 주거나 땅에 묻어버리던 쓰레기였지요. 그럼 버리시려던 저 돼지 내장과 뼈를 이 엽전 한 잎에 전부 제게 파십시오. 푸죽간 주인은 미친놈을 보듯 쳐다보았지만 어차피 버릴 쓰레기를 치워주고 돈까지 준다니 얼씨구나 하고 내장과 뼈를 술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상도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돼지 내장의 지독한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묻혀 맨손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빡빡 문질러 씻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헐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상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쓰레기라 부르는 것도 내 땀과 정성이 들어가면 황금이 될 수 있다. 상도는 깨끗해진 내장과 뼈를 커다란 가마솥에 쓸어 담고 버려진 장작들을 주워 모아 밤새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12시간을 푹 끓여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독했던 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에서 우러나온 뽀얗고 진한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한양 유기전에서 가장 악취가 나던 쓰레기 골목에서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기가 막히게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바람을 맞으며 짐을 나르러 나왔던 지게꾼들이 홀린 듯이 그 후미진 골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상도와 펄펄 끓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자, 뜨끈하고 진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단돈 2푼입니다. 주막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 지게꾼들은 반신반의하며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고 이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진하고 고소한 국물, 그리고 쫄깃하게 씹히는 엄청난 양의 고기내장까지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이렇게 맛나고 배부른 국밥은 처음이네. 상도 총각,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소. 최악의 쓰레기 골목은 단 하루 만에 수십 명의 지게꾼이 줄을 서서 국밥을 먹는 한양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돌변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와 밤새 피땀을 흘려 황금 같은 국밥으로 만들어낸 상도의 빛나는 장사 수완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상도의 전대는 엽전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로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파리만 날리게 된 뚱뚱한 주막 주인이 배가 아파 골목으로 찾아왔고 상도의 가마솥을 매섭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자식, 감히 쓰레기 내장으로 국밥을 끓여 유기전에 물을 흐려 당장 관아에 고발해 이놈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기껏 일궈낸 첫 장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절대절명의 위기. 상권의 텃세와 거대 주막의 횡포 속에서 엽전 한 잎의 기적을 일궈낸 장사의 신상도는 과연 이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팽서방의 악쓰는 소리에 맛있게 국밥을 먹던 짐꾼들도 지나가던 상인들도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돼지 부속물은 정말로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기에 사람들의 눈빛에는 금세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였죠. 팽서방은 기세등등하게 미리 매수해둔 관아의 포졸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나리, 저놈이 버리는 썩은 고기로 짐꾼들을 독살하려 합니다요. 당장 저 솥을 엎어버리시지요.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상도의 가마솥으로 다가간 그 순간 멈추십시오. 상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솥바닥에 남아있던 국물을 큼지막한 사발에 가득 퍼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여든 수백 명의 군중과 포졸들 앞에서 그 뜨거운 국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크아!
입가에 묻은 진한 국물을 닦아내며 상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사꾼이 어찌 자기가 먹지 못할 음식을 남에게 팔겠습니까? 팽서방님은 이것이 버려지는 쓰레기라 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 한겨울 얼음물에서 맨손으로 수천 번을 씻고 닦아내어 12시간을 고안했습니다. 제 두 손을 보십시오. 상도가 내민 손은 굵은 소금에 긁히고 얼어터져 붉은 피딱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참혹하지만 훈장 같은 손을 본 순간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팽서방님의 화려한 주막에서 파는 비싼 국밥은 양반들의 입을 즐겁게 하겠지만 제 국밥은 여기 계신 짐꾼 형님들의 온몸과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피땀의 결정체입니다. 무엇이 진짜 음식입니까? 상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얼어터진 두 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국밥을 맛본 짐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맞소. 내가 평생 먹어본 국밥 중 제일 깨끗하고 맛있었소. 배부른 주막놈이 텃세를 부리는구나. 물러가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짐꾼들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갔고 팽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결과적으로 팽서방의 난동은 오히려 상도의 국밥이 피땀으로 만든 깨끗하고 든든한 음식이라는 것을 온 유기전에 소문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완벽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뒤집어버린 것이지요. 이 사건 이후 상도의 국밥집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늘어도 내 몸뚱이는 하나고 가마솥도 하나다. 이대로라면 골병만 들 뿐 진짜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상도는 짐꾼들의 우두머리인 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제안을 던집니다. 십장 어르신,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인부들 밥값을 치르기 번거로우시지요? 저에게 한 달치 밥값을 미리 결제해 주시면 국밥 한 그릇당 2푼인 가격을 1푼 반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 맞춰 인부들 자리도 미리 빼놓겠습니다. 이른바 현대 장사의 핵심인 구독 경제와 B2B 기업 간 거래 선결제 모델을 조선시대에 도입한 것입니다. 십장 입장에서는 식대를 25%나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기전에 여러 짐꾼 패거리가 앞다투어 선결제를 했고 상도의 손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현금 자본금이 쥐어졌습니다. 목돈을 쥐게 된 상도의 다음 행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짐꾼들을 고용해 자신이 장사하는 악취나던 쓰레기 골목을 바닥부터 벽까지 물청소하고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던 곳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치고 번듯한 평상을 깔았죠. 가장 최악의 입지였던 쓰레기 골목이 유기전에서 가장 깨끗하고 활기찬 서민들의 먹자 골목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것입니다. 밑바닥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들고 불리한 입지를 최고의 상권으로 뒤집어버린 상도. 이제 그는 유기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상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눈부신 성공을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막주인 팽서방이었습니다.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내 밥그릇을 차? 내 놈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끓일 재료가 없어도 국밥을 파나 보자꾸나. 며칠 뒤 새벽 장사를 준비하려 늘 가던 푸줏간을 찾은 상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상도 총각 미안하이. 팽서방이 돈을 2배로 줄 테니 앞으로 한양의 모든 돼지 부속물은 자기 주막으로만 납품하라고 싹 다 매점매석을 해버렸네.
이제 자네한테 줄 고기가 단 한 점도 없어. 경쟁자의 비열한 공급망 차단 공격. 가마솥은 펄펄 끓고 있고 성결제를 한 수백 명의 손님들은 아침을 먹으러 오고 있는데 끓일 재료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도. 자본과 권력을 앞세운 팽서방의 비열한 공격 앞에서 가진 것 없는 상도는 이 끔찍한 공급망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기득권의 횡포를 이겨내고 성결제 시스템으로 거대한 자본과 단골을 확보한 상도.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앙심을 품은 주막주인 팽서방이 돈을 2배로 주고 유기 전에 모든 돼지 부속물을 싹쓸이해 버리는 끔찍한 매점매석을 저질렀습니다. 동이 트면 수백 명의 짐꾼들이 성결제한 국밥을 먹으러 몰려올 텐데 끓일 재료가 단 한 점도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팽서방은 배를 잡고 낄낄거렸습니다. 흐흐, 이제 저놈은 손님들과의 약속을 어긴 사기꾼이 되어 유기전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상도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장사의 신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판을 짜는 법이니까요. 상도는 전대에 두둑하게 들어있는 성결제 대금, 즉 목돈을 꽉 쥐고는 한양 도성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유기전 푸죽간의 고기를 납품하는 성 밖의 거대한 도축 장백정 마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도는 푸죽간 주인을 거쳐 물건을 샀지만 이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는 이른바 유통망 직거래 B2C에서 D2C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축장에 도착한 상도는 백정들의 우두머리에게 전대를 풀어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팽서방이 유기전 푸죽간의 물건만 싹쓸이했다 들었습니다. 제게 이곳에서 버려지는 돼지 내장과 뼈를 직접 납품해 주십시오. 매달 이렇게 엽전으로 성금을 두둑이 쳐드리겠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백정들에게 매달 확실한 현금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상도의 파격적인 제안. 게다가 중간 상인이 떼먹는 수수료도 없으니 백정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따, 총각 수완 한번 기가 막히구먼. 콜이요. 상도는 그 자리에서 한양 최대 도축장과 독점 직거래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아예 자신만의 탄탄한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유기전 쓰레기 골목. 아침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짐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팽서방은 상도가 빈솥을 긁으며 쩔쩔맬 모습을 기대하며 팔짱을 끼고 나타났죠. 그런데 웬걸? 골목 어귀에서부터 평소보다 2배는 더 진하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자, 뜨끈한 국밥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갓 잡은 싱싱한 고기로 푹 고안했으니 든든히 드시지요. 상도는 성 밖에서 백정들이 직접 수레로 실어다 준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내장으로 보란듯이 펄펄 끓는 국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팽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대체 어디서 저 많은 재료를 구해왔단 말이냐. 상도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팽서방의 화려한 주막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상도를 망하게 하려고 2배의 웃돈을 주고 유기전의 모든 돼지 내장을 사들였던 팽서방. 하지만 그는 그 지독한 내장을 어떻게 씻고 조리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돼지 부속물들은 따뜻한 한낮의 햇살을 받으며 지독한 부패의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에, 이게 무슨 똥 썩는 냄새냐. 주막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던 양반들은 끔찍한 악취에 코를 쥐고
밥상을 엎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오해입니다요. 팽서방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모은 쓰레기 더미가 결국 자신의 고급 주막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팽서방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바닥에 떨어진 평판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한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악의적인 독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반면 신선한 재료를 직거래로 싸게 들여오게 된 상도는 국밥의 질을 더욱 높였고 짐꾼들뿐만 아니라 입맛 까다로운 양반들까지 줄을 서서 먹는 조선 최고의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상도는 국밥집에서 번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훗날 아버지가 빼앗겼던 비단 상단까지 되찾았고 헐벗은 자들을 돕는 조선팔도 제1의 거상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남긴 장사의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사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어 내 금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쓰레기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내 피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상도다. 오늘 밤 여러분은 삶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팔고 계신가요? 남들이 안 된다며 버린 쓰레기 골목도 포기하지 않고 닦고 조이면 나만의 황금 상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장사의 신 상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에 작은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기상천외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엽전 짤랑이는 달콤하고 풍요로운 밤밤 되세요.